나무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예, 오늘도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건딜만 하네요. 오늘 공원에 나와서 또 시원한 공기를 쐬우고 푸른 물결을, 이 호수의 물결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대화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저기 운동장에서 아마 제가 고프로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마 16세기 유럽 그 중세 시대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그래서 전쟁하는 모습들, 특정한 나라의 그 풍습이냐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특정한 어떤 그 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룹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쟁하는 모습, 우리 중세 시대에 전쟁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재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각 어떤 국기를 이렇게 걸쳐놓고 뭐 국기를 탈취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전쟁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저 생각지도 않고 왔는데 오늘 좋은 구경을 했고 또 제가 또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는 이 광경이 흥미롭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엑사이팅하게 즐기는 모습들, 참 평화스럽게 즐기는 모습들, 아마 유럽인들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니고, 아니 이제 미국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부모나 조상이나 아마 그 태생들은 아마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재현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제가 오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공원에만 오면은 마음 평화스러워져요. 모든 사람들의 그 정말 산보하는 모습들이라든가 또 러닝하는 모습들이라든가 데이트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다 선한 모습들로 참 평화스럽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뭐가 아쉬워서 그 쌈질들을 하고 그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각자 자기가 하는 곳에서 질서를 지키고 평화스럽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정말 지금 제가 바로 전편에 내보낸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노예가 된 참 어리숙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아마 유튜브 한 편을 내보냈는데 글쎄 저의 불평불만이겠죠.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소견이니까 그냥 참고 하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견은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안 맞고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 아닙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나 또 모든 사람들이, 글쎄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이들은 시니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나이 들은 사람들은 아마 동감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뭔가 남의 의견에 동조 안 하고 밤낮 빈정대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또 뭐라고 투덜대겠죠. 그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아니 나이도 아니고 또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자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하면 속만 상하고 열만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근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어떤 타인이 만든 유튜브도 많이 보죠. 세계적인 모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한 80% 90% 이상은 또 그걸 함으로써
그냥 돈이 생기니까 하는 거죠. 돈이 안 생긴다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취미 활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겠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돈 몇 푼이라도 생기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타지 않고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돈 한 푼 안 생깁니다. 저와 같은 사람. 저도 지금 아마 유튜브를 3년 이상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정말 페니는 뭐 물론이겠지만은 일불 한 장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인컴을 수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 바로 알고리즘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내가 느끼는 또 내 주위의 모든 그 시니어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전하고 싶지 거기에 무슨 가감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어떤 시청률을 위해서 조작을 하거나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떨 때 방송을 보면서 몰카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몰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잠시 속이는 건데 어떠한 이유로라도 사람을 속인다는 것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몰카 방송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시청률이 얼마 오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잠시. 물론 나중에는 거짓말이야. 그냥 내가 해본 소리야 하면서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죠. 근데 서로가 잘 알고 가깝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당하고 잠시 뭐 예를 들면 화를 냈다가 풀어집니다. 근데 몰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 기만하는 거죠. 뭐 재미를 위해서 한다고요? 재미도 사람의 어떤 기분을 떨어뜨리고 어떨 때 절망감을 그 떨어뜨리면서 어떤 순간에 당황하는 모습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놀래기도 하고 또 솔직한 얘기로 건강도 해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사장이 사원을 불러놓고 뭐 사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을 하는 건 돈 아니에요? 결국은 세러리겠죠. 월급을 이런저런 이유로 깎는다고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의 근본 목적은 깎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 속이는 거죠. 결국은 이제 더 돈을 올려주겠다는 이유로 몰카를 한 건데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그거 그렇게 안 하고도 다른 좋은 방법으로 기분 좋게 몰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잖아요. 제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인데 솔직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건강이 어떠한 무슨 질병이라든가 모든 그 건강을 잃는 상태가 어떤 뭐 바이러스라든가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대다수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적지 않은 퍼센트지가 건강을 잃은 이유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유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순간 놀래는 것. 순간을 놀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높고 낮은 사람들은 잠시 쇼크에 그런 어떤 변화가 팍팍 옵니다. 예를 들어 흥분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보십시오. 올라갑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시면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뭐 들으셨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쨌든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배란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뭐 급사를 한다거나 어떤 배란간 내가 어떤 물건을 만졌는데 그 물건이 배란간 깨진다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깨지거나 다치거나
또 어떤 얘기를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그 쇼크 때문에 어떤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하는 이유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만약에 어떤 몰카를 하다가 불상사가 났다면은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만에 하나? 설마? 옛말 있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미국에 와서 그 서민 에리아에서 그 사업을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그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본능,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거기서. 근데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한 20년간 서민 에리아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 세상이 자꾸 시끄러워지나요? 나빠지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속된 말로 말하면 낙원이 와야 되고 평화가 와야 되는데 점점 욕심만 쌓이고 서로 인간들이 증오만 쌓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새 그래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알고리즘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갖다 전부 나쁜 데다 맞춥니다. 좋은 곳에다가 쓰지 않고. 좋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의학계라든가 과학계라든가 어떤 경제계통에서 어떤 수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통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요새는 다 알고리즘은 즉 말하자면 꼼수와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흥분하게 만들어서 또 그냥 궁금증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을 잘못 사용하는 것.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사적 사용이에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나빠지고 험해지고 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또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버는 자들은 세상이 지금 21세기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고 인식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거냥 또 아주 또 포장을 해서 밤낮 멋있게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방송도 합니다. 그거 다 진실이 아니고 그거 다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에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벌고 싶어요. 그런데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다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편에서도 말을 했지만 알고리즘 때문에 돈 번 사람,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프로가 대박이 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 교육을 시키는 좋은 방송이고 좋은 어떤 행동이고 좋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자극시키는 거, 흥분시키고 호기심 자극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즉 알고리즘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 저도 어떨 때는 참 그것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답답해요. 3년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를 어떤 뭐 돈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건강 잃고 어떻게 일은 할 수 없고 또 모든 내가 하던 그 주종목들 뭐 저는 부동산하고 보험을 어떤 이런 파이낸셜 계통에서 일을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저의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고 또 항상 건강 때문에 무슨 닥터 어포인트도 많고 또 병원 어포인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저의 시간이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손님을 만나서 또 닥터들은
너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을 해친다 해서 또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자연히 받게 돼 있고, 예, 그 스트레스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저는 또 저의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말하자면은 그래서 환영을 못 받아요. 왜? 밤낮 무슨 우울한 모습, 밤낮 원리원칙만 찾고 재미가 없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재미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물론 타고난 성격이 그런 어떤 쾌활한 성격이라든가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좀 재미가 있겠지만, 또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건강상으로나 모든 재정적으로나 안정이 안 되면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건강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저도 뭐 수술하고 뭐 하고 해도 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자꾸 부가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건강을 잃은 거와 상관없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게 저는 솔직히 의사한테 가는 거 저는 겁이 나요. 병원에 가는 거 검사하는 거 겁이 납니다. 또 요번에 또 뭐가 나타나서 또 무슨 검사를 하라고 그럴까? 무슨 약을 먹으라고 할까? 무슨 치료를 하라고 할까? 저는 걱정이 되고 귀찮습니다. 검사 받는 거 병원에 가서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검사를 받고 나면은 또 제 자신은 이거 별거도 아닌데 뭐 이런 검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귀찮아야 되나? 별ab을 불편을 많이 겪어요. 약도 하도 먹으니까 약을 먹음으로써 내가 어떤 장 기관을 또 해치지 않을까, 망치지 않을까. 참 그게 그 약을 먹는 어떤 그 부분은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 약을 여러 약을 먹다 보니까 이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원피어가 사람을 키워한다고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하나를 잘못 먹으면 죽는다. 그 살인자다. 그 약 자체가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약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그게 뭐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는 약을 다 그 의사들이 처방해 준 약인데도 그것이 어떤 강도라든가 뭐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난 후에 배란간 막 그 무슨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헤모글로빈, 그러니까는 그 빈혈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물체가 배란간 또 2개로 보이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바로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일어난 일이에요. 배란간 내가 이게 그 컴퓨터 편집을 하느라고 이렇게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옛날보다 이런 보라색 부분, 어떤 청색 부분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배란간 이 컴퓨터가 또 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더 화면이 밝게 보이는 건가? 또 색깔이 또 아주 더 확연하게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을 가져오려고 저는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1층으로 부엌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엌에 올라와서 밖을 내다보는데 이렇게 보라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부 많은 부분이 연한 보라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뭐 안경이 저기에서 그런가? 근데 그 안경을 닦고 뭐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경을 벗고 봤는데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까 내가 컴퓨터 화면에 이 푸른색, 보라색 부분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증세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왜 제가 바로 한 이틀 전에 또 새로운 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약을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금세 알게 돼요. 내가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걸 또 제 자신이 그걸 깨닫고 그걸 끊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그냥 이틀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는 안 먹었고 그 전날 먹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래서 어제도 안 먹고 오늘도 안 먹으니까 또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약 하나 잘못 드는 거 부작용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우리 시니어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그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처방약 때문에 어떤 의사한테서 자기의 그 어떤 신체 상황, 건강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약을 이제 뭐 한 달치라든가 뭐 어떨 땐 열흘치라든가 일주일치 뭐 이렇게 이제 약을 처방약을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먹다 보니까 이제 정상이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왔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 먹습니다. 이제 그 약을 뭐 그러니까 열을 먹으라고 지어줬는데 한 5세, 6세를 먹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괜찮아짐으로써 그 약을 이제 안 먹고 놔뒀던 거예요. 근데 내 아는 사람이나 또 내 친척이나 내 가족 중에 나와 비슷한 증세로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전에는 그래 너 거기가 아프니? 그럼 내가 거기가 아파서 먹던 남은 약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약을 줄 테니 이거 먹어봐라. 이제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방약이니까. 왜냐하면 그 처방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상대방도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의 그 어떤 상황을 보고 본인 담당 의사가 지어준 약, 그 약은 본인 외에는 딴 사람에게 절대 전해주면 안 됩니다.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리고 또 그 약 자체는 예를 들어서 열흘치를 지어줬다 하면은 일주일이나 뭐 일주일 정도 먹고 모든 상황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은 열흘은 다 잡수십시오. 그거를 잡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다시 재발할 확률이 언젠가는 많아집니다. 왜? 그 약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증이 됐든 어떤 박테리아가 됐든 어떤 나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요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리고 지어준 그 분량인데 며칠 먹어서 조금 괜찮으니까 자기 생각엔 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가 완전히 전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존재는 몸속에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나를 괴롭히지만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들은 야단칩니다. 어떨 때 먹던 약 다 안 먹었다고 하면 야단을 쳐요. 그게 저 경험자의 얘기니까 분명히들 기억들 하시고, 절대로 남한테 이걸 내가 먹던 약을 뭐 이렇게 정말 어떤 약 뭐 인정상으로 준다든가 아니까 준다든가 그건 금물이에요. 그저께 어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잘못 먹은 한 알이 사람을 죽인다고. One pill kill person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심하시고 모든 것 다 세상에 지도자가 있고 또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배우고 가르침 대로 하십시오. 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머리 써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냥 넘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난 척하는 인간들의 참 우리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버릇들인데 그게 국민성이에요. 조금만 알면은 상대방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안 좋은 겁니다. 경험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 공원에 나와서 좋은 환경, 좋은 풍수, 평화스럽게 저 유럽 계통의 백인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지만 자기외하게 웃고 정말 서로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부럽습니다. 저기는 비록 전쟁 놀이는 하지만 저기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서로가. 우리 세상 살면서 난척은 그만하고 삽시다. 다 난척을 하기 전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또 나에게 뭔가 배움을 받는 사람,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배우고, 내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한테는 또 좋은 것, 아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며칠 전에 난 그 신문, 전 그것이 그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One Pill. 잘못된 약 하나는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더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중요한 그 말이고, 그것이 의사들, 의학계의 명언입니다. 그냥 명언, 전문가의 말하는 명언, 난척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난척은 자신을 나중엔 망쳐요. 솔직한 얘기로.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똑같아, 인간은요. 내가 어떤 전문성이 무엇이냐가 다른 거지, 잘나고 못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겸손하게 좀 삽시다. 남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 또 오늘도 싫은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상하게 했을지 몰라도 약은 씁니다. 명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다음 좋은 방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